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중개사법 해설 강의고요. 문제가 쉽진 않았네요. 킬러 문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틀리라고 낸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실수를 줄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먼저 1번부터 맞춰볼게요. 1번은 심의위원회. 얘는 맛집이야. 출제 맛집. 5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만 해보면, 일단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임의기간 둘 수 있다니까 필수 아니에요. 현재 두고 있긴 하지만 필수 아니고, 심의사항은 시험 관련된 거. 심의위원회는 같은 말이 자격 취득. 시험 봐야 자격을 취득하니까 같은 말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이 중에서 시험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해. 시험 관련된 것만. 다른 건 안 그래요. 그래서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돼. 다른 건 안 그런데 시험 관련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자격의 취득은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우선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자격 취득 관련 사항 정하면 시도지사 따라가야 한다 나온 적 있었죠. 맞는 거.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돼요. 부위원장은 없고 제1차관이 위원장 정해진 거예요. 제1차관.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리고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필수는 아닌데 국토교통부에 있어서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해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죠. 이게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 국장이. 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장이 하는 거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 없다. 그래서 4년, 6년, 8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운영위원회랑 차이점이어서, 운영위원회는 1회 한 번 연임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심의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요. 4년, 6년, 8년 계속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두 글자로 우리가 땜빵 이렇게 부르네. 땜빵. 누가 그만둬서 땜빵 하는 거. 이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되지. 전임자 남은 기간,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나오면 거의 이제 매년 나오는 거.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11명. 우리가 세븐일레븐 이렇게 부르죠. 편의점. 심의위원회는 편의점이었던 거야. 세븐일레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그리고 제척도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관련자 빠지는 게 제척. 위원이 당사자, 제척 빠져야죠.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렇게 과거형도 제척된다. 현재 배우자, 친족, 대리인, 제척. 과거형도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제척. 증언, 조사, 연구, 감정, 뭔가 관련이 있잖아. 제척.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제척된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가셔야 돼. 출제 맛집이니까. 문제를 볼게요. 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거 1번. 국토교통부에 두야 한다가 아니죠. 둘 수 있다. 2번. 중개업 관련된 건 심의사항에 해당하죠.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 또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그렇게 4가지. 물론 심의사항은 된다. 우선하지는 않지만. 3번.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건 당사자와 친족임에도 관련자네? 근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잘라버리는 거. 관련자인데 스스로 빠져야 돼요. 안 빠졌대요. 그러면 해촉 다 필요 없고, 해촉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아니지. 국장이 위촉을 했잖아. 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어서 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 그러면 해촉도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4번. 국장이 직접 자격 시험을 시행해요. 시험.
예외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장. 그럴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근데 의결이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의결 그렇게 해야지. 또 의결은 사전 의결. 그다음 5번 위원회에서 시험 관련 사항, 시험 같은 말 자격이 취득, 시험 같은 말이 자격 취득.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가야 한다.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 시험 관련된 것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요 정도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2번은 쉬운 거. 얘는 그냥 세상 쉬운 거. 자, 법인인 개공이고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법률이 뭐냐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빼고 그럼 나머지 법인이니까 얘는 중개법인인 거지. 특수법인을 뺐으니까 중개법인. 중개법인이 할 수 없는 거. 답은 1번. 농업용 건축물. 이거 안 되는 거지. 농업용 건축물은. 임대관리, 상가, 그리고 주택만 돼요. 분양대행도 그러고.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세 가지는 주택, 상가만. 토지 X, 농업용 건축물 X, 상업용 건축물이지. 분양대행 보세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주택이니까 되는 거잖아.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공이니까 되죠.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럼 X.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른 거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이사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죠.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은 안 돼. 상담만. 답은 1번. 에이, 쉬운 거. 그 다음 3번 휴업신고인데 3번 휴업신고 하기 전에 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매년 나오고 있어. 뭐냐면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방문신고로 전자무사 안 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첨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했을 때만 하는 건데 휴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제출했잖아.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할 때는 나한테 등록증이 없으니까 첨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신고도 되고 전자무소도 되고. 야, 이게 뭐라고 매년 나오네? 작년엔 정답이었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이해가 되지.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방문신고를 한다. 문제를 보면 휴업신고 설명 틀린 거 1번 법인인 개공 4개월간 분사무소 휴업하려는 경우 분사무소만 휴업신고하는 거예요. 3개월 초과니까 신고하는 거죠. 분사무소만 휴업되고 그럴 때 분사무소 휴업인데 등록증을 첨부 틀린 거지. 등록증 첨부.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답은 1번. 야, 이것도 세상 쉽다.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는 뭐다? 신고확인서. 휴업신고할 때 신고확인서. 개시할 때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신고확인서.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2번은 휴업기간 변경. 그러면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잖아. 변경 신고할 때. 그러니까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무소 된다고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3번은 일괄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 2장을 다 제출한 거야. 세무서장에.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면 우리는 따로 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맞는 거죠. 따로 우리가 휴업 신고서를 따로 등록관청에 또 낼 필요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2장을 다 제출했잖아. 그럼 지들끼리 나눠 갖는다. 그 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등록관청에 2장의 신고서를 다 내면 등록관청이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이번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거고, 지금은 관할 세무서장 찾아갔으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럼 우리는 신고서 낸 걸로 봐주는 거고. 4번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이 즉시는 꼭 외우셔야 돼. 제일 빠른 거예요. 지체 없이보다 빠른 거야. 즉시 반환.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등록증 찾아서 돌려주라고. 즉시 반환. 5번 등록관청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업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이런 신고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얘는 그냥 1번 찍고 더 볼 필요도 없었다. 그 다음 4번 개공갑 중개보조원 을 틀린 거. 1번 갑과 을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 받는 거죠. 개공이랑 누구? 소공. 중개보조원은 을은 지금 중개보조원인데 받는 거 아니지. 틀렸고. 개공, 소공 2명 받으니까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는 거죠. 교육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 받는다. 2명이니까 2년마다 받아라.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고. 뭐 기억은 틀린 거 쉬웠고. 니은, 을,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할 수 있다. 길 안내 하는 거야. 길 안내 할 수 있고. 그럴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거 미리 고지를 해야 돼. 맞죠? 고지 의무.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고지 의무가 있다. 디귿. 을이 갑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종료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는 건데 직무도 1이죠. 실무도 1, 직무도 1. 그러니까 1년 이내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인데 또 받아라. 그게 아니라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 되는 건데 직무교육 또 받아라.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되고. 니은만 맞네요. 기억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더 틀린 게 있네. 을은 중개보조원인데 실무교육 여기서부터 틀린 거지 바로 그냥. 사실 뒤에까지 볼 것도 없었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는 거다. 소공이 실무교육. 소공, 실무교육, 시옷. 소공,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지읒.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이 있는 거다. 됐고. 실무도 1, 직무도 1. 1년 이내면 면제가 되는 거고. 1년 이내인데 또 받아. 틀린 거고. 그 다음 5번 고용신고 설명 옳은 거. 1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받은 경우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관청이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게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는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다. 다음 달 10일까지. 2번 개공은 소공을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게 한다. 자, 고용신고를 한 다음에 교육받는 거예요? 아니요. 선교육 후신고야. 고용신고를 한 다음에 실무교육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먼저 받게 하라고. 선교육. 그리고 후신고. 이거 어렵죠. 이게 어려워. 지금은 고용신고를 한 다음에 교육받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순서가. 교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다. 선교육, 후신고.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직무교육 먼저 받고 신고하는 거다. 선교육, 후신고. 그 다음 3번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맞는 거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는 신고 기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둘 다 사후신고예요.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지만
사후신고다.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3번이 맞고요. 4번은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이 있죠. 개공소공 합한 수이 3배가 아니라 5배. 틀렸고 3배 때문에 이건 나올만 해요. 왜 그러냐면 3이랑 5를 바꿔치기를 잘해. 출제위원들이. 이게 5배니까 3배로 바꿀 수 있다. 틀렸고 5번 개공이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고 자 5번 지문을 좀 더 볼게요. 자격증 4번 잘 나오죠? 이 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아요. 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소공 고용 신고 시.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왜 그러냐면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다 등록관청 찾아가서 일 처리를 하니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제출하지 않아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이 지정신청은 국장을 찾아가서 하니까 이때는 제출을 해야 돼. 자격증 4번을. 국장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결론, 누구를 찾아갔을 때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이 세 가지가 그렇다.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근데 지정 신청은 국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되는 거다.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고. 됐고. 그 다음 6번 문제. 약간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왜냐면 교란 행위를 우리가 외우지는 않아요. 근데 답은 이제 정답만 확인해 보면 교란 행위가 아닌 거는 3번인데, 자, 작년에도 이거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작년에 왜 이게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는 그냥 다 교란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런 거 빼고,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빼고 절등치면 다 교란 행위가 된다. 근데 임등치는 교란 행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야.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아까 이거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임등치잖아.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교란 행위는 아니에요. 등록 기준 미달. 임등치지만 교란 행위는 아니에요. 작년에 정답이 이거였던 거지. 보험을 안 들고 일을 했대. 임등치지만 교란 행위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한 것도 임등치지만 교란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임등치지만 교란 행위는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험 안 들고 업무를 개시한 게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나올 수 있죠. 요 정도만 체크하자. 교란 행위가 30개가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교란 행위 아닌 거.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른 것들도. 그래서 아까 6번 문제의 답은 3번. 임등치지만 교란 행위는 아닌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등록을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거.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거.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경매 대상, 대리. 이 경우만 등록을 하는 거야, 법원에. 이걸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경매 대상 대리만, 이것만 등록을 하는 거다. 나머지 애들은 다 등록 안 하는 거예요. 권리분석, 취득할선 등록 안 해. 대리인데 얘네들은 공매 대상이잖아. 공매 대상이니까 등록 안 해. 그러니까 등록하는 게 only one 하나밖에 없다. 하나. 경매 대상 대리만.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
기억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경매대상 대리 이것만 등록하는 거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경매대상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한다. 그 등록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 다음 8번 소공을 둔 경우에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는 거. 자격증은 소공 것도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돼요. 원본 게시다. 사본 게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개공이. 게시 의무는 개공만 적용되니까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해야 된다. 사본 게시하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제증서가 보험 등 증서니까 맞죠? 보증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돼. 얘네들은 원본 사본 말이 없어.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게시. 원본 게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그리고 신고확인서 그 세 가지가 원본 게시.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게시. 원본 사본 말이 없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거 게시 의무 없죠. 보통 걸려있지만 그냥 걸어놓은 거다. 걸려있지만 게시 의무가 없다. 또 중개사무소에 보통 다 걸려있는 거 있는데 중개사무소에 지도도 다 걸어놓잖아. 그거 그냥 걸어놓은 거야. 그냥 지도도. 사업자 여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것도 그냥 인테리어로 걸어놓은 거고 지도도 그냥 걸어놓은 거다.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니은 디귿 3번 그럼 되고 그 다음 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틀린 거. 이제 9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피한정 후견인인 공인중개사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죠. 등록할 수 없다니까 맞네.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예요.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피특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 결격사니까 등록할 수 없다. 맞고. 2번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공이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등록증을 받고 개공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2번 틀렸네. 답은 2번. 제가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보라 그랬잖아.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가 다음 달 10일까지라니까. 등록관청이 협회. 개공이 왜 협회에 통보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 지들끼리, 관청끼리,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고. 지금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2번 틀렸고 답은 2번. 3번은 등록신청서에 건축물 대장은 첨부하지 않죠. 건축물 대장은 절대로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을 제출한다고 나오면 바로 X. 뭘 내는 건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를 적은 서류 그거는 제출하죠. 사용 승인 받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는 건물이래요. 그때는 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는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제출하는 거다.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제출하는 거고 그거 주의하시고.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등록증을 누가 교부하는 건데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거 보시면 돼. 등록증은 등록관청 교부한다. 이거 시도지사 X, 국장 X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5번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될 서류들 필요한 서류들 전자문서 돼요. 자, 전자문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된다 그러면 돼. 잘 모르겠으면 안 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있는 거야.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게 이제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실제로는 되는데 법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법대로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법이랑 실무랑 다르면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야. 실무랑 다르다고. 선생님 실무에서는 이런데요? 이의제기 안 받아줘 주재원들이. 무조건 법대로.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전자문서가 안 돼.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돼요. 다시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5가지 빼고는 다 된다. 전자문서. 처음 보는 건데 된다. 잘 모르겠는데 된다. 안 되는 거 5개를 기억해야 된다. 다시 볼게.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법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10번 개공, 중개의뢰인, 중개계약 옳은 거.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체결할 수 있나요? 작성해야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작성 없이도 틀렸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예요. 작성해야 돼.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고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해야지. 벽면 도배의 상태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 3번은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요청해볼 수는 있어요.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기 적어놔. 말도 못하냐? 적어놔. 말은 해볼 수 있지. 요청받은 개공이 거절하겠지. 근데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네, 중개의뢰인이 요청을 해볼 수는 있다.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입틀막 그건 아니라고. 왜 입을 틀어막고. 요청할 수는 있다. 4번 유효기간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이 아니라 빵년. 보존 기간 없어. 전속중개계약서가 3년.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잘 봐야 돼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 보존기간 3년. 그렇게. 유효기간인지 보존기간인지. 일반 중개계약은 유효기간 3개월은 똑같아요. 유효기간. 근데 보존기간 빵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없다. 됐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11번 부동산거래 정보망 지정, 이용, 설명 옳은 거.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그 다음 2번은 자격증 4번을 지정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나요? 아까 설명드렸네. 지정 신청 누구 찾아간다고? 지정 신청? 국장. 그러면 첨부해야 된다고. 제출해야 된다고. 국장을 찾아갔잖아. 국장을. 누구를 찾아갔을 때?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그게 3가지.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그 3가지 경우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근데 지정 신청은 국장을 찾아갔으니까 제출해야지. 틀렸고. 지정 신청서에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정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부가통신사업자만 할 수 있어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부가통신사업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작년 문제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요건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X 부가통신사업자만 된다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3번 맞고 정답은 3번. 4번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취소. 해야 한다. X. 여러 번 나왔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5번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이거 업무정지인 거 외우고 있어야 돼.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사실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작년에는 이거 업무정지 기간까지 물어봤잖아.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정지 6개월.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기간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업무정지 기간까지도. 이거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니까 업무정지 6개월인 거다. 500만 원이 과태료. 당연히 틀린 거고.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 12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자, 답은 모두 다인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 사무소 소지지, 얘는 사무소 소지지는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야. 모든 표시 광고. 전단지건 인터넷이건 사무소 소재지, 그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이런 것들은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개공 성명 얘네들은 모든 표시의 공통이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도 명시하는 거고 건축물이 방향, 주차 대수, 중개 대상물 소재지 얘네들은 인터넷 표시 광고만 명시하는 거야. 약간 다르죠, 결이. 기억, 니은, 리을 이 세 가지는 인터넷 표시 광고에서만 명시하는 거고 디귿은 모든 표시 광고에서 명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도 당연히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명시를 해야 되는 거 모두 다. 모두 다다. 기억, 니은, 리을은 인터넷 표시 광고만 명시. 디귿은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 명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죠.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되나?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모든 표시 광고에서 명시하면 안 되죠.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그럼 이제 소공 관련 사항은?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할 수는 있어. 근데 명시 의무는 없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소공 관련 사항.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아예 명시하면 안 된다.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근데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할 수는 있다고. 명시할 수는 있는데 명시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명시 의무가 있는 거는.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작년 문제 조금 변형한 거잖아요. 자, 저는 이 금지행위 체계도를 항상 강조하고 있어. 33조 1항, 2항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심란하니까. 자, 1항은 개공 등 금지행위고 9개가 있어서 구금지. 이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4개, 5개니까 9개, 구금지. 전부 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되는데 요 4가지는 1년 1천,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명의 이용,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거,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이에요. 1년 1천짜리가 4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2항은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야. 제유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게 2항.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이 1항은 구금지. 얘는 중개 의뢰인이 적용이 안 돼.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중개 의뢰인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2항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건 누구든지 적용돼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돼요. 중개 의뢰인도. 그러니까 이제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점. 그리고 1년 1천, 나머지 다 3년 3천. 그리고 여기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 제가 조작단가 제휴해 이렇게 외우거든요.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이거 조작단가 제휴해. 이거는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 체계도에서 무려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잘 나온다고. 시험 보기 전날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중개 의뢰인 적용된다. 나머지는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 명초 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거,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조작단가 제휴해,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줘요. 1년 1천짜리 포상금 안 주고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도 포상금 안 줘.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가 제휴해, 포상금 준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13번 문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선 아니 되는 행위.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찾아. 뭘 찾으란 얘기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구금지는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고.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휴해 그거 찾는 거지. 이거는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잖아.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얘는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디귿은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거. 제휴해네. 니은 디귿 이 두 가지네. 리을은 쌍방대리잖아. 직접 거래 쌍방대리가 아닌 거고. 그렇죠? 기역, 리을은 일항의 금지행인 거다. 기역, 리을은 우린 지금 뭐 찾는 거라고요?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니은, 디귿 두 가지지. 이거 어렵다고 이거. 작년 문제도 어려웠어. 뭘 물어보는지를 몰랐어 사람들이. 이게 누구든지 적용되는 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휴해. 그거 찾는 거다. 됐고. 그 다음 14번은 2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3년 3천이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 가능하잖아. 근데 1년 1천이면 1년 1천이라면 벌금이 1천만 원이 상한선인데 2천만 원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 벌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3천이어야 된다고. 3년 3천. 그러면 3년 3천짜리 보이나? 보이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단체 구성. 역시 금지행위 체계도. 금지행위 체계도. 다시 해서 볼게요. 명초 판매 1년 1천 이거 증거 조작 단이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라니까. 단체 구성 담합 3년 3천이잖아.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체계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 문제도 쉽다. 아, 단체 구성에서 특정 중개 대상물 중개를 제한,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는 3년 3천짜리다. 증거 조작 단체 구성. 나머지는 다 1년 1천이란 말이야. 그 다음 15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거. 1번 실비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어요. 왜? 조례가 없으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 명목으로. 조례가 있다라는 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규제를 하니까 실비 비용으로 많이 받아간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많이 못 받게 조례가 있다. 규제를 한다. 주택도 조례가 있고 실비도 조례가 있고 주택 외는 조례가 없고 주택 외는 실비 조례 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예요.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맞는 거고요. 사무소 소재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같거나 크면 이거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면 주택. 4번이 바로 틀렸네. 주택 외인데 조례가 보이면 바로 X.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답은 4번. 4번 틀렸고.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약정에 따라서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니까 약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맞는 거다.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없을 때 지금처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5번도 맞는 거. 5번 낚이면 안 돼. 맞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16번. 자, 얘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죠. 별다른 뭐 해설은 필요 없고 답은 그냥 1번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다만 얘네들이 뭐냐면 전부 다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금액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그거야. 얘네들이 부당한 표시 광고인 거고, 가장 큰 게 가장 나쁜 거잖아. 가장 나쁜 놈한테 과태료 많이 부과시키는 거잖아. 답은 1번인 거고, 이게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게 사실 제일 나쁜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그래서 그게
과태료 금액이 실제로도 제일 세다. 전부 다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은 허위 매물을 광고한 거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수업을 들었으면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최근 1년 이내 나오면 상습범이에요. 최근 1년 이내. 그러면 최근 1년 이내 나오면 뭘 세라? 업무정지를 세라.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그러면 절등치. 이게 삼진아웃 제도예요.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면 절등치. 삼진아웃 제도. 그러니까 마지막 위반은 또 업무정지에 되는 거야.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면 절등치. 그러면 절등치가 안 될 때는 가운데를 봐서 가운데 위반 횟수가 3회 임등치, 2회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선생님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만.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 삼진아웃 끝. 해볼게요. 자, 최근 1년 이내 상습범 2회 이상. 자, 여기서 2회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3회, 4회 무시하고 2회 이상은 그냥 2회.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니까 뭐다? 절등치, 삼진아웃.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업무정지 세는 거예요. 무조건. 상습범은 2번 업무정지, 1번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몇 번? 세 번째잖아.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니까 얘도 절등치예요. 업무정지가 세 번째잖아. 무슨 말이냐면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가 들어온 거야. 삼진아웃이잖아. 얘는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 삼진아웃. 얘는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삼진아웃.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삼진아웃 절등치. 그러면 3번은 절등치가 안 돼요. 왜? 마지막에 과태료잖아. 업무정지가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볼이잖아. 투앤투가 된 거지. 야구로 치면 삼진아웃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가운데, 이게 가운데예요.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낀 거 가운데가 2회, 1회, 도합 3회, 가운데 위반 횟수는 3회. 3회니까 뭐다? 임등치. 근데 이걸 몰라도 돼. 절등치가 아닌 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절등치는 아니잖아.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4번도 절등치가 안 되는 거 이제 여러분이 0.1초 만에 안 해? 왜? 마지막에 위반하고 있는 게 과태료잖아. 마지막은 업무정지해야 된다고.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가 아닌데 과태료인데? 그럼 이제 절등치가 아니니까 가운데. 이게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낀 거 1회 도합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다. 힘들면 이걸 모르셔도 된다고. 절등치가 안 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절등치 아니다. 5번 절등치 안 되죠? 마지막이 과태료니까 가운데가 이거밖에 없네. 1회 업무정지.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위반을 그대로 써주라고. 과태료면 그냥 과태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다시 다음에 업무정지면 그냥 업무정지고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자,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는 마지막이 업무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절등치가 안 돼. 그러니까 절등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한 거야? 가운데 위반 횟수를 본 거예요. 절등치가 안 되니까. 절등치가 안 되니까 뭔가를 주긴 줘야 되잖아. 가운데 위반 횟수를 보고 3회 임등치, 2회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그렇게 한 거다. 자, 문제 1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네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이건 뭐다?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6개월이라 그랬잖아. 이건 업무정지지 절등치 그런 거 아니다.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자가 보이잖아. 절등치. 등록 2개 다 바로 취소. 업무정지인데 일을 해도 절등치. 4번은 최근 1년 이내 상습범 2회 이상 그러면 2회.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는 세 번째니까 절등치. 쉽잖아.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거나 마지막 위반이 업무정지가 아니면 절등치는 아닌 거다. 업무정지가 세 번째 절등치. 이중 소속이죠. 딴데 이사급 취업했잖아. 이중 소속 절등치. 이중 등록 절등치. 이중 소속 절등치. 답은 1번.
이거는 뭐 우리가 업무정지인 거 외우고 가니까 이거는 업무정지 6개월인 것까지 알고 하는데. 그 다음 18번. 자,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협회가 공제사업 잘못하고 있어요. 협회가 잘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뭐냐면 개선명령이에요. 협회가 잘못했을 때 개선명령을 해. 이게 주로 이제 변경하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개선을 해야 되니까 변경해. 그리고 좋은 거 적립금 보유, 안 좋은 거 손실 같은 건 처리하고, 변경, 보유, 처리 이런 게 개선명령이다. 협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그러면 운영에 대한 조치가 개선명령이고, 변경하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적립금 보유, 안 좋은 거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가 변경, 보유, 처리니까 이 네 가지는 개선명령인데 1번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1번은 왜 개선명령이 될 수 없냐면 못하게 하는 거잖아. 공제사업 운용 취소. 야,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못하게 하는 거는 개선명령이 아니에요. 개선명령은 의미가 더 잘해봐 이거잖아. 작년에 정답은 뭐였는데? 공제사업 양도. 야, 너 하지 마. 딴 데 넘겨. 못하게 하는 건 개선명령이 될 수가 없다. 공제사업 운용 취소 결정은 못하게 하는 거잖아. 하는 거를 이제 취소했잖아, 못하게. 그거는 개선명령이 될 수가 없다. 개선명령은 의미가 더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변경, 보유, 처리 그런 거. 됐고. 그 다음 19번. 자, 19번도 뭐 제 수업을 들었으면 이건 그냥 세상 쉬운 거죠. 왜냐면 외울 것들을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외우는 게 힘들어. 세상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지 말고 이제 교수님들이 저 같으면 제가 이거 외우세요. 그것만 정확하게 딱 외우고 가시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문제를 못 푸니까. 내가 외우지 못하면.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 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 네 가지. 제가 인권서약 이렇게 하거든요.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네 가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야. 거래계약서에 적는 걸로 작년에도 나오고 그냥 무한반복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그냥 한 해 건너 한 번씩 막 나오는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지. 인권서약. 근데 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은 아니에요. 신고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이해를 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암기만 해도 안 되고 이해도 해야 돼. 이거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 있어요. 확인설명서에.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야. 거래계약서에 적는 것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에요. 왜냐면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니까 다른 내용을 적는다고. 다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으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이런 애들은 어디 적어라? 확인설명서에.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다. 인권서약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신고사항은 아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은 확인설명서에만 적어라. 그 내용. 자,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거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중개보수를 거래계약서에 적나요? 여러분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아니요. 중개보수는 어디 적는 건데? 확인설명서. 내가 중개보수를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예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으라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도 아닌 거다. 확인설명서에만 적어라. 인권서야. 그죠? 권리 이전 내용 적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있잖아. 있는 경우에는 적어야지.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맞고? 그 다음 리을은 권리관계.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어디 적어? 확인설명서. 얘도 확인설명서.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지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 리을 두 가지는 확인설명서에 적으니까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닌 거라고. 인권서약은 거래계약서에 적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는 확인 설명서에만 적는 거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기억, 리을은 확인 설명서에만 적어라. 됐고.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니은 디귿이니까 2번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20번. 자, 얘도 쉬운 거죠? 그냥 정답만 확인해 보면 너무 쉬워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 시설을 적지 않아. BBX. 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얘는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 적지 않는다.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넘어가면 되고. 21번. 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 협회. 회원 품위 유지 업무. 부동산 중개대도 연구 개선. 근데 디귿. 개공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 처분. 이거는 안 되지. 디귿은 못 하는 거지. 부동산 정보 제공,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귿 빼고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자, 디귿은 왜 못하냐면요. 협회가 사법인이야. 사법인. 공법인이 아니라 사법인.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라고. 협회가 개공에게 제재 가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니터링 업무도 못해. 협회가 사법인이니까. 모니터링은 감시하는 건데 사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다. 협회는 사법인이니까 이걸 못하는 거다. 올드보이 그런 거 아니라고. 10년 동안 막 군만두만 먹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다. 협회는 사법인. 그래서 지도감독, 행정처분 이런 거 못하고 모니터링도 못하고 사적으로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건 못하는 거다. 협회는 사법인. 그 다음 22번. 자, 틀린 거.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맞는 거죠? 작년에는 공동지정 X 국장. 2번. 투기적인 거래 성향으로 지가 급격히 상승.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죠. 5년 이내 기간. 7년 X 5년 이내 기간. 잘 돼 있고. 3번.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요.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지정 통지를 한 날부터 5일 X. 지정 통지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5일. 공고한 날부터. 맞는 거고. 4번은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요.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고. 시도지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어떻게 통지하냐면 위아래에. 국장, 시장구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위아래에 통지하는 거다. 위아래. 위아래. 시도지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위아래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 통지하고. 그리고 시장구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7일 이상 공고죠. 15일이 아니라. 15일은 열람이에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숫자 바꿔치기 한 거잖아. 7일 이상 공고, 15일이 아니라. 됐고. 틀린 거는 5번이었네요.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 23번. 얘도 그냥 참고죠. 참고인데, 자, 변경신고는 보세요. 변경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경되면 하는 거예요. 변경되면. 근데 이제 공동매수에서 매수인 제외된 게 ABC에서 AB로 좀 축소가 된 거. 그거는 얘는 법에서 변경으로 봐요. 제외는. 그러니까 변경신고 하는 거예요. 거래지분비율 변경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경되면 변경신고인데 4번은 왜 변경신고가 아니냐면 이걸 변경이라고 부르질 않아.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바꿨대. 그럼 어떤 경우예요? 부동산 소재지 강남에 있는 건데 저기 시골에 있는 걸로 바꿨대. 그게 대상물을 바꾼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매매지. 이거는 새로운 거지.
그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변경이야. 동일 부동산에서 내용이 바뀌어야지. 부동산 소재지나 지번이 바뀌었다는 건 다른 물건이라는 얘기야. 다른 물건이. 그러면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뉴, 새로운 거다. 이건 뉴, 새로운 거. 변경이 아닌데 왜 변경 신고를 해? 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새로운 물건인데? 아니, 동일 부동산에서 소재지를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소재지가 바뀌었다는 건 다른 부동산이라는 얘기야. 뉴,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이건 보세요. 위탁관리인은 바꿀 수 있잖아. 위탁관리인 성명, 주민번호 이게 바뀌었다는 건 위탁관리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꿀 수 있다고. 그런 건 변경 신고가 된다. 위탁관리인이 변경된 거니까. 근데 부동산 소재지나 지번이 바뀐 건 물건이 바뀐 거다. 이건 새로운 계약이 된 거다. 새로운 계약. 뉴, 처음부터 다시 신고를 해라. 그런 취지인데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24번 자,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거. 자, 보증금 5천, 월차임 50만원. 월차임이 30만원 초과니까 충족됐네. 근데 이제 증감 없이 그대로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 아, 얘는 신고하는 게 아니지. 틀렸네. 답은 1번. 금액 그대로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은 제외. 신고하지 않는다. 감액도 신고해요. 증액 당연히 신고하고. 지금 증감이 없잖아. 그대로 기간만 연장 신고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은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고 계약서를 첨부한 거예요. 신고서에 임차인만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첨부. 그러면 공동신고 의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방법이 다양해. 신고서 내도 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지금처럼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계약서 첨부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계약서만 내도 돼. 셋 중에 한 가지야. 신고서 내는 거, 신고서에 단독으로 한 다음에 계약서 첨부하는 거, 그리고 그냥 계약서만 내는 거. 셋 중 한 가지. 지금 어떤 경우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면서 계약서 첨부한 거. 괜찮다. 3번은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4번은 광역시는 신고지역이 맞고 보증금 5천, 월차임 40만 원이니까 신고하는 게 맞죠? 30만 원 초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6천에 30 딱 맞추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맞지. 딱 맞추면. 초과된 게 없잖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된다. 둘 중에 한 가지는 충족돼야 된다. 4번 질문은 월차임 40만 원 충족됐잖아. 신고하는 거고 얘는 6천에 30은 딱 맞추면 신고하는 거 아니다. 초과된 게 없는데. 그 다음 25번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여차하면 이거 잘 보고 가셔야 돼.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 주택 이용 계획이 신고사인 경우는 법인, 개인 나눠요. 자, 1번.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지역 금액 상관없이 제출해야 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법인이 주택이 딱히 필요할 것 같지 않잖아.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인데. 그러면 지역 금액 상관없이 제출. 개인일 때는 지역 금액을 봐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이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 비규제 지역이면 6억 이상일 때 제출. 6억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 6억 미만이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거기다가 대출금 3억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대출받은 서류도 같이 내라고.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대출금 3억 적으면 그걸로 끝. 비규제 6억 이상에서는 대출금 3억 적으면 그걸로 끝. 대출금 3억이면 3억 적어서 그냥 내면 된다고. 그 관련 서류 안 내도 된다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금 3억 이렇게 적어서 내고 관련 서류도 내고 대출 서류도 내고.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문제. 옳은 거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야 이거 치사하다. 상가는 아니에요. 주택일 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주택일 때. 상가잖아. 안 되는 거다. 틀렸고. 2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비규제. 비규제에서 5억이면 아니 제출하는 거 아니지. 신고사항이 아니니까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5억밖에 안 되잖아. 3번.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죠. 그럼 거미는 의제가 돼. 틀렸고. 4번. 뒤를 봤더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공급이 분양이에요. 지위가 걸리고 분양권. 자, 분양권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이죠. 법 공공주택특별법 신고 대상이야. 또 뭐 작년에 나와서 자, 공급 계약 지금처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 계약. 자,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공급이면 일단 오라고 해야 돼. 공급이면 신고 대상이다. 공급이면 자, 좀 공급이잖아. 공급.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일단 오라고 하셔야 돼. 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돼. 공급. 5번.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신고사항인 게 맞지. 있을 때만 거래계약서 줬고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게 맞다. 아, 쉽네.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다.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뭐 4번 지문이나 아니면 뭐 2번 지문 그런 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은 너무 쉬운데.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신고사항. 있을 때만. 그 다음 26번은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을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면 매매나 공급 계약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외국인이 부동산 교환 증여 계약 체결했으면 교환 증여 60일 취득 신고해.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다. 그럼 계약 종류를 잘 봐라. 매매나 공급 계약인지 교환 증여 계약인지. 질문. 외국인이 신고를 2번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요, 없어. 계약 종류에 따라서 신고가 그냥 정해진 거예요. 매매나 공급 계약은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끝. 교환 증여는 60일 취득 신고 끝. 신고를 2번 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 외국인에게 설명한 거 틀린 거. 1번. 사원 또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 또는 구성원은 직원이거든요.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냥 외국인인 거야. 이사급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어도 외국인이고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어도 외국인이고 지금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2번. 증여. 계약이죠. 증여. 교환 증여.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라고 틀렸다고. 매매 공급 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 증여 60일 취득 신고 그렇게 해야지. 되고 답은 2번. 3번. 경매는 계약 외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죠. 4번. 외국인으로 변경돼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계약 외 경매 상속 판결 그런 거 6개월이고 외국인 변경돼도 6개월이고 계약일 때 잘 보라고. 계약일 때 교환 증여는 60일이다. 교환 증여는. 매매 공급 계약은 30일이고. 그 다음 5번은 외국인이 지정 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호구역이야. 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보호가 3가지가 있어.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야생보호일 때는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이죠. 허가 불허가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하고 30일 플러스 30일. 야생보호는 15일. 군은 30일 플러스 30일. 지금 문화유산 보호구역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이다. 이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보호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야생보호 15일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연장 규정 없어요. 15일. 군일 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일 때는 30일 플러스 30일 그렇게요. 여기까지 각자 교재에서 다 확인하셔야 돼. 이거 이제 올해 외국인 취득 특례가 나오면
이 허가받는 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허가받는 게. 그 다음 27번 토지거래 허가 틀린 거. 자, 와 이거 낚이면 안 돼. 지금 토지거래 허가예요.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는 수도권에서 1억 미만 토지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건 부동산거래 신고잖아. 부동산거래 신고.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하면 금액 상관없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지금 뭐다? 토지거래 허가다.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수도권에서 토지 1억 미만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라고.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는 허가구역 내에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다. 토지거래 허가잖아. 토지거래 허가. 허가 신청 시에 토지 이용 계획 적어야 된다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수도권이건 수도권 외건 금액 상관없이 허가구역 내니까 토지 이용 계획 기재해서 내야 되고, 허가 신청서에 당사자 성명 주소 기재해야 되고, 당사자가 누군지, 거래 예정 금액, 이게 사전 허가니까 거래가 된 게 아니에요. 사전 허가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고요. 그리고 토지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이런 것도 적고. 답은 1번. 와 이거 낚이면 안 된다. 치사하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인지 토지 거래 허가인지도 우리가 꼼꼼히 안 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다시 설명드리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토지일 때 그때 수도권 등에서 1억 미만이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고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게 맞으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야.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잖아.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지역, 금액 상관없다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토지용 계획 적어서 내야 된다고. 지금은 토지 거래 허가잖아.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왜 기재를 안 해? 해야 된다고. 28번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둘 다 법인이네. 법인. 1번 갑과 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는 게 맞나요? 맞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공동 신고 30일 이내 공동 신고. 그러면 법인 등기 현황. 이게 법인 등기 현황은 법인 신고서예요? 법인 신고서 이거를 내야지. 법인이잖아. 법인만 보이면 이걸 내야 된다고. 신고하는 거 맞고,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니까 법인일 때는 취득 목적 신고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해야 되고,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지역 금액 안 따지잖아. 지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고. 그러면 법인일 때는 취득 목적도, 왜 이걸 법인이 주택이 딱히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지역 금액 안 따지고 다 맞아요. 근데 5번 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뭐였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서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대출금 3억 이렇게 적고 그 대출받은 서류도 내라고. 그게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지금 어딘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와 이거 어렵다. 근데 문제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는 너무 좋다 문제가. 그죠? 지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투기과열지구라면 이걸 내는 게 맞지만. 그 다음 29번 주임법. 자,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 안 되는 건 쉬운 거고, 자,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후순위네. 저당권 밑에 있네. 선순위 저당권자니까 임차인은 후순위. 후순위면 경매로 소멸하는 거죠.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력이 없다고. 후순위 임차인. 경매로 소멸. 틀렸고. 선순위 임차인이 저당권 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그런 거지.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 3번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법무부예요. 그냥 참고.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민센터에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맞죠. 답은 4번.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잖아.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그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정일자 정보 제공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요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동의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 신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 이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한 거. 증액 청구 제한 5% 초과 금지는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니까 2+2에서 4년, 2년 추가돼서 4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왕창 올릴 수 있다. 재계약 시에는 5% 초과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잖아. 10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 왕창 올릴 수 있고 주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회 한 번 행사하면 2+2 2년에서 4년 끝나면 재계약 그때는 왕창 올릴 수 있다. 됐고 그 다음 30번은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최저 매각가 2억 그러면 보증금은 2천만 원 최고가가 2억 5천 최고가는 정해줘요. 2억 5천으로 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 적은 사람이 2억 5천이었던 거야. 최고가. 차순위는 최고가에서 보증을 빼래. 그러면 2억 3천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지 않을 때만 X 넘을 때만. 그러니까 너무 낮은 애가 될까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 다음에 2억 4천 적은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할 수는 있다고. 2억 3천을 넘었으니까. 근데 2억 5천 다음에 2억 2천이 두 번째야. 2억 2천. 이걸 못해. 이 금액을 못 넘었잖아. 너무 낮은 애가 차순위가 될까봐 제한하는 거다.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넘을 때만이니까 초과죠. 초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문제 풀어보면 부동산 경매 설명 옳은 거 기억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하였더라도 압류력 발생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둘 중에 빠른 때 되는 거야. 지금 송달이 됐잖아. 결정이 송달되면 압류력 발생이에요. 송달이 안 됐더라도 등기가 되면 또 압류력 발생. 둘 중에 빨리 된 때, 빠른 때에 압류력 발생한다. 지금 송달됐잖아. 송달되면 압류력 발생하는 거다. 틀렸고. 니은 압류력 발생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압류력 발생한 후가 경매가 개시된 후 같은 말이에요.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력 발생하고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된 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 최소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요건 갖춰야 최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경매가 개시된 후에 지금 들어왔잖아. 대항요건을 경매가 개시된 후에 갖췄으면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 맞는 거고요. 차순위는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설명드린 거. 넘지 않을 때만 X 넘을 때만. 리을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다 내고 촉탁한 때 권리 취득이 아니라 이때 다 낸 때 소유권 취득이다. 등기가 없더라도 기한 경과가 안 됐더라도 매각 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래서 얘도 틀렸고 2개 맞는 거 2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31번 미음도 있네요. 미음도 있었네. 미음도
얘도 틀렸네. 얘도 어차피 두 개가 맞네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도 소멸. 간단해.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모든 저당권. 누가 경매 신청하나 상관없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도 소멸. 틀린 거고. 옳은 거는 두 개. 니은, 디귿 두 가지만 맞아요. 됐고. 이제 3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옳은 거. 1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계공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하는 사람이야. 실무교육. 지방법원장 해야 되고.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는 법인인 계공이니까 금액은 4억 이상 해야지. 2억 틀렸고.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2억 이상.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중개업할 때 드는 보험이나 금액 똑같다. 법인인 계공은 4억 이상. 2억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니까. 법원행정처장. 등록할 때는 지방법원장.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 따로따로.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1번 지문은 등록하는 거니까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고 3번 지문은 실무교육이니까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되고 4번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게 맞아. 답은 4번. 대리 출석 X. 한여름에 막 불볕더위.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직접 가야 돼. 심부르면 안 돼. 개 피곤. 아우 피곤한 일이야. 내가 직접 가야 돼. 대리 출석 X. 4번 맞고 5번 공유자 공유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매수 신고란 말이 보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뭐 뭔지 몰라도 우선 매수 신고란 말이 보이잖아.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거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32번은 그냥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3번인데 우리 기본소에도 없어서 얘는 일단 민법이죠. 민법. 집합건물법.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자야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인은.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자야 한다. X.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관리인 될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 33번. 자, 작년에 기출문제 같은데 작년에 이 문제를 이의제기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건 이의제기 할 것도 없어서 왜냐면 저는 그냥 편하게 풀었어. 저도 잘 모르거든. 이거 민법이지 중개사법이 아니잖아. 근데 풀었다니까. 편안하게 쓱 스캔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풀 수 있다고. 제가 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쓱 스캔을 해봤더니 뭔진 몰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보여. 상식적으로 보여. 니은. 왜? 차임을 연체해서 그것 때문에 계약이 해지당했는데 얘가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데 말이 안 되지. 차임을 연체한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X잖아.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니은이 X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 이렇게. 니은이 X인 건 그냥 아니까.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 풀 확률이 높아졌잖아. 차이점은요? 기억. 기억만 보면 되네? 기억을 딱 봤더니 종전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자, 요 임차인 어떤 잘못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건 승계 취득하건 뭔 상관이야. 잘못이 없는데 얘는 되지. 답은 그래서 5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답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이 리을이 문제가 있다고 민법 선생님들이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해갖고 이의제기 했잖아. 이의제기. 그때 꺼지래. 안 받아줘. 이거. 근데 전 이의제기 하기 전에 일단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답을. X를 제낀 다음에 거기서 답을 고르면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
그 다음 34번 임차권 등기 명령. 기억, 을이 우선매조건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직접 금융기관에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아니죠. 대위에서 하는 거지. 대위. 금융기관이 이 우선매조건을 승계 취득했다고 해서 얘 권리가 아닌데, 우선매조건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아닌데 대위에서 하는 거지. 직접이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위에서, 직접이 아니라. 니은,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갑으로부터 액수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면적권을 제외한 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최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냥 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되죠. 최우선 면적권을 제외한 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된다고. 확정일자 우선 면적권 이런 거는. 최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안 돼도. 맞고.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임대인 잘못이잖아. 아니,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 임대인 잘못으로. 그 다음 리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하는 거다. 이렇게요. 만료된 후에야 가능하다. 맞잖아. 그래서 기억만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기억만 틀렸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위에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직접 하는 건 아니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아닌데 대위에서 해야지. 그 다음 35번도 킬러 문항이긴 한데 뭐 킬러 문항까지 떠나서 그냥 우리가 민법 실력이 웬만큼 되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인가 보다. 자, 보세요. 갑이 지분이 2분의 1, 을이 지분도 2분의 1, 다 2분의 1. 근데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전체를 갑이 사용하고 있어. 반수인데,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인, 지분이 반수인 사람이 자기가 전체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가 야, 토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한테 토지를 다시 넘기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얘도 지분이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수익에 대해서 인도 청구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틀렸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는 관리 행위예요.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어서 갑 3분의 2 과반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을은 그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분이 과반수면 단독을 할 수 있는 거다. 지분이 과반수잖아. 3분의 2. 그 다음 타인에게 매도, 처분하는 거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공유물을 팔 때는 전원 동의.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지.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지.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기억만 틀렸고. 민법 문제. 그 다음 36번은 자 보세요. 이게 명의신탁 문제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탁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수탁자 명의로,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 약정은 무효. 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얘가 100% 악이 선의일 수가 없잖아. 얘가 부탁해서 등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100% 악이 이거 선의악이 안 써줘. 언급이 없어. 100% 악이니까. 제가 그냥 써놓은 거야. 그럼 이제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냐면 병은 아니에요.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을이 소유권자. 무효 돌아가. 갑은 채권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 또 얘 명의의 등기가 없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거를 채권자니까 대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탁자가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선악불문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면 문제는 풀만하다. 자, 1번 갑은 을에게 액수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2번 을은 소유자네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있잖아. 그 다음 3번 병은 수탁자 3년 1억 맞네. 자, 수탁자가 이렇게 팔아요. 팔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다만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은 돼.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되고. 횡령죄는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3년 1억 수탁자 처벌된다고. 얘가 팔았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지. 팔았을 때 3년 1억 처벌은 된다고. 3번 맞고요. 수탁자니까 3년 1억. 4번 정. 얘가 이제 정은 임차인이었어요. 임대차를 한 거야. 정은 을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주장할 수 있다고.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얘가 매매였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임대차면 임차권 취득하는 거라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을에게 야, 이 임차권 유효야 이거 주장할 수 있다고. 선악불문하고 악이어도 된다고. 근데 5번 갑은 정에게 임대차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4번은 맞는데 5번은 틀린 거지. 답은 5번. 이거 작년 문제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명의신탁 문제인지도 사람들이 몰랐어. 명의신탁 문제인 거 알고선 이렇게 그림을 저처럼 그렸으면 어렵지는 않은데 또 정답 지문이 쉽잖아.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정답 지문이 쉬운지 어려운지. 정답 지문은 쉬웠다. 5번 갑이 정에게 야 임대차 무효야. 안 된다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데. 그 내용. 그 다음 37번 옳은 거 1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야. 주임법인데 1회 10년이 아니지. 상임법이 그렇지. 틀렸고 1회 횟수 제한. 주임법은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니까 맞죠. 임대인이 야 2년 무조건 더 살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행사할 수 없다니까 맞다. 2번 갱신됐을 때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안 되죠. 임차인은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본다. 2년 추가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되는데 임대인은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2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틀렸고 4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있어요. 5%까지는 돼. 갱신됐을 때도 5%까지는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아예 증액을 못하는 게 아니라. 틀렸고 5번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임법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임법. 주임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고 옳은 거는 2번. 계약갱신 요건은 누구 권리다? 임차인 권리다. 임대인은 행사할 수가 없다. 되고 그 다음 38번 이제 상임법 보증금 1억 월차임 200 그러면 이게 2억이니까 3억 3억이니까 서울에서 3억 그러면 상임법 적용되는 거죠.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거야. 상임법. 그러면 1번 갑이 누군데? 임차인. 을소유니까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그렇죠? 등기하면 대항력 그날부터. 등기 안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면 다음 날부터. 맞고
감액 청구는 5%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액 청구니까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지만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갑은 임차인은 을에게 1년 주장할 수 있죠. 지금 10개월로 했어도 1년 주장할 수 있다고. 최단 존속 기간 10개월 주장도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은 빼박 1년. 임대인은 4번 갑이 임차한 건물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중과실 파손. 자, 묵시적 갱신 됐어요. 묵시적 갱신. 을이 누구라고요? 임대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 못하지. 답은 5번. 묵시적 갱신 되면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1년이라고. 임대인, 을이 임대인 빼박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이다. 5번 틀렸고 답은 5번. 39번. 자, 부묘기지권 옳은 거 기억. 부묘기지권 존속기간에 관해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지상권 안 따라가지. 왜? 제사 지내면 쭉 가는 거니까. 30년 그런 거 아니라고. 제사 지내면 쭉 간다. 분묘 멸실이면 소멸이고. 틀렸고.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타인 토지 설치하면 부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안 되죠. 장사법 시행 전이면 돼도 시행 후면 안 되고. 디귿 부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부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죠. 그렇게요. 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분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부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작년엔 뭐라고 나왔는데 시효 취득했을 때 부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시효 취득한 날부터 그렇게 나왔죠. X. 시효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그렇게요. 잘 돼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맞는 거. 니은 디귿 4번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40번. 자, 사설묘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장사법에서 주의사항.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건데, 자, 이 39번은 부묘기지권이야. 부묘기지권. 40번은 장사법이에요. 따로따로 별개야.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면 안 돼. 부묘기지권 따로, 장사법 따로. 자, 부묘기지권 평장이면 안 되잖아요. 장사법에서는 평장 있어. 평장. 그리고 부묘기지권 30년 아니잖아. 장사법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다른 거.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 자, 이제 장사법 39번은 부묘기지권, 40번은 장사법이고, 장사법에서 사설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개인묘지는 만든 다음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나머지는 사전허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개인묘지는 전체 면적, 분묘한기 면적 구분이 없어. 30 이하. 나머지는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그것도 이상. 10만 이상. 전체 면적. 여기서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시 15. 부부끼리니까 10 더하기 10이 20이 아니라고. 부부끼리니까 바짝 붙어 있어야 돼. 15.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러프에버. 합장시 15다. 15. 부부끼리잖아. 부부끼리. 개인묘지는 합장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전체 면적인지 분묘 한기 면적인지 가족묘지부터는 주의하셔야 되고, 개인묘지는 그냥 30이니까 이것들. 40번 1번 개인묘지는 사후신고죠.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거지 설치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고. 사전신고가 아니라고. 사후신고라니까. 사후신고. 아까 사후신고. 그 다음 2번 문중묘지는 시장 등 허가를 받는 거 맞나요? 사전허가? 맞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다 사전허가잖아. 개인만 사후신고고. 묘지일 때 개인묘지 사후신고, 나머진 사전허가. 가족묘지는 1000이 아니라 100. 틀렸고. 설치기간 30년. 그러니까 이제 분묘기지권은 30년 그거 아닌데 장사법에서는 30년 그리고 1회 30년 연장 가능해요. 연장할 수 없다. 틀렸고. 5번
끝나면, 토탈 기간 끝나면, 토탈 60년이네? 30년, 30년 1회 연장 가능이니까 60년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해야죠. 1년 이내. 6개월이 아니라 1년. 틀렸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는 거. 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아마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됐을 거예요. 앞에 부분은. 중개사법 최근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 똑같아. 공인중개사법은. 근데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법률부터 난리가 나잖아. 그게 30회 때 이후부터 지금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이 완전 바뀌었다고.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도 앞에 공인중개사법은 괜찮아. 그것만 들이다 공부하면 그냥 60점이야. 그러니까 80점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뒤에 부분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 실무 얘네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네들을. 뭐 더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자, 오늘 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틀린 부분 다시 체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